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8월 12일 목요일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인 시장에 좀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박스권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간 다시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4만 달러를 넘었고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뉴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또 방금 보니까 또 골드만삭스도 네. 이제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리포트를 또 냈나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음. 뉴스도 또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아진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좀 얘기들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얘기들을 세 가지 좀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더리움 월드 오나, 네. 두 번째는 라인 링크를 아시나요? 음. 세 번째는 국내 이슈인데요. 네. 코인 거래소 손든 법원.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봤고요. 예. 그럼 이 이슈들 가지고 하나하나 네네네. 이제 이슈를 좀 격파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이더리움 월드 오나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이더리움이 일단 지금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만 해도 400조 원이 넘는 코인인데 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게 또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투자 자산의 일환으로만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 우리 생활에 이더리움이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음. 최근에 백신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네. 생각보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월드 이런 단어를 쓰셨나 그렇죠. 보죠? 예. 이게 20년 전에 처음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이 어떤 PC라는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대중화가 되면서 네.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꿨잖아요.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려면 어떤 매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로는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음. 지금 개발자들도 이더리움 월드가 오나? 어쨌든 개발자 풀이 가장 많아요. 네. 지금 이더리움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렇죠. 예. 개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본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지난 5일에 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모여서 런던 하드포크라는 걸 진행을 네. 했어요. 저희 여러 번 다뤘죠. 네, 저희 저희도 시간에, 여러 번 코인 다뤘는데 파헤칠 시간에. 예.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음. 어떤 스마트 계약을 증명하는 방식을 더 나아가서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도 만들어봐, 저런 것도 만들어봐, 어떤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는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에 다양한 거래를 이더리움에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쓰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공짜는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어떤 전 세계 모바일 그 마켓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이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앱스토어에 이제 앱을 올리려면 30%씩 그렇죠. 수수료를 내죠. 네. 예. 근데 이더리움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허들을 낮췄어요. 이 런던 하드포크의 핵심이 더 많은 이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그럼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지금 실증 사례들이 더 많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더리움은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사실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도 정체나 왜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입증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비탈린 부테린 약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 쌍마른 그분. 예, 예. 저도 실제로 만나서 아, 예. 우연히 커피를 한번 같이 예, 마셨는데 예. 물론 이제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예. 이제 다른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이 번역을 좀 해주셨는데 예. 이분은 확실히 코인 시세나 그런 것보다 블록체인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예. 단순히 어떤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입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야 이런 것도 이더리움을 할 수 있어. 음. 저런 것도 이더리움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실제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 SK 다 지금 블록체인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전부 이더리움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대로 차용하진 않지만 우리식대로 가공을 하고 재해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본따 만들 정도로 이더리움은 어떤 표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인터넷이 등장하고 표준이 누구냐? 브라우저는 뭐 어디가 빠르냐? 뭐 지금도 우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구글 크롬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더리움이 현재는 가장 앞서 있는 플레이어인데 이더리움이 이대로 과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배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것이냐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예. 들고요. 그 이더리움 가격 최근에 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가격이. 급등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예. 업데이트 이후에 예. 사실은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음. 봤는데 음. 오히려 업데이트 이후에 더 많은 앱으로 올라갈 네.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 오히려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고 네. 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코인을 거래하시거나 이쪽을 중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사고 있대요. 비트코인보다도 네. 더 많이 올라서 비트코인도 올랐다고 아까 좀 비트코인도 얘기했는데. 지금 15%가량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은 사실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30% 이상 오른 걸로 예.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 맞고 증명하는 증명서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더리움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기술은 드렸잖아요. 이더리움 기술을 그렇죠. 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CBDC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예. 테스트 준비한다고 사업 그러죠. 예. 발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더리움이 음. 들어와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군요, 이 기술이. 그렇죠. 예. 뭐 이더리움을 본따서 이 기술을 음. 계속 올리고 만들고 우리식대로 가공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예. 이더리움 월드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발 쪽으로 또 취업이나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 네. 또는 이쪽 시장에서 어떤 다른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다라는 음. 분 지금 이더리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이라 제가 그래요? 기술적인 내용을 네.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 그냥 사고 팔고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면 뭔가 프로그램도 좀 알아야 되고 뭐 그걸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안 쪽 전문가분들이 요즘 네. 이쪽에 되게 많이 그 이해도 높은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음. 지금 뭐 특정 대학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학계에서는 음.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이더리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음. 이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쪽을 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준비해 오신 이슈 이더리움 월드 오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죠. 뭐. 네네. 두 번째 준비해 오신 거 라인 링크를 아시나요? 요거 어떤 얘기인지 또 요것도 궁금하네요. 네, 예. 이게 두 번째 게 좀 요즘 재밌는 예, 이슈인데 예. 어제 링크라는 코인이 빗썸에 상장한다라고 네. 빗썸에서 발표를 했어요. 음. 빗썸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잖아요. 네. 일간 거래액도 뭐 여전히 2조 3조 원 규모가 나오는 음. 곳인데 이 링크는 네이버 코인이라고 보통 부르세요. 아, 그래요? 네. 왜 근데 그렇지? 사람들이 잘 예. 몰라요. 예. 카카오 코인 클레이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요즘 NFT로 뭐 하정우 씨의 그림도 예. 사고 팔 수 있고 우리가 카톡 안에서도 클레이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사고 음. 파는 게 아니라 전달받고 전송할 수 있으니까 대중적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야, 네이버도 코인을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이 링크도 사실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네이버가 직접 발행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네이버에 일본 법인이 있습니다. 예. 라인이라는 일본의 네. 국민 메신저가 있죠. 예.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2억 명의 월간 순위 이용자를 갖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인데 이 한국에는 라인이 카카오, 그렇죠. 일본은 라인. 일본은 그렇죠. 예. 뭐 동남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예. 아실 거예요. 대만이나 라인을- 뭐 인도네시아 그쵸. 이쪽에서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라인이 코인을 발행했어요. 음. 2019년에 발행을 했는데 음. 이 코인 이름이 링크입니다. 음.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냐? 음.
사실 보면 링크는 비트프론트, 비트맥스라고 불러요. 예. 그 옛날 이름이 비트프론트고 지금 비트맥스라고 음. 부르는데 라인이 직접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래서 저 비트프론트 화면을 네네. 가져왔는데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또 한글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예.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고 예. 한국인들도 살 수 있어요. 예. 저도 이거 옛날에 샀는데 예. 2019년에 예. 여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여권이 예. 있어야 예. 되고 원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음. 저쪽에다 전송을 해야 되고 음. 저쪽에서 받아서 그래서 다시 링크를 환전하는 형태라 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되게 골치가 사기 아파요. 힘드네요. 일반 네, 투자자들은. 되게 사기 예. 힘들어서 음. 저도 사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음. 사실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음.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 링크는 지금 발행한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고요. 아 또 싱가포르에서 네. 발행했고. 주 예. 사업의 영역은 일본입니다. 음. 그러니까 주 무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가장 중요해요. 음. 근데 문제는 일본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인가를 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음. 지난해부터 조금씩 일본도 풀어주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여전히 일본은 규제가 심해서 음. 우리나라처럼 마음먹은 대로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링크도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는 것처럼 예. 라인도 라인뱅크가 있고 라인페이가 있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달리 사실 현금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디지털 거래, 모바일 네. 거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아날로그에 익숙한 분들이라 음. 규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야 이거 코인 계속 사업하다가 사실 우리가 핵심 시장인 페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음. 일본 정부 눈밖에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런지 사실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사업을. 그렇게 2년가량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카카오 대비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로 보여졌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올 하반기부터 조금 라인도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음. 특히 도쿄올림픽 계기로 현금 없는 사회 만든다고 하고 네. 일본 정부가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라인이 최근에 링크 지갑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열었다라는 건 이 내가 갖고 있는 링크를 어디론가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내가 또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링크 투자자분들은 외부 거래소 상장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일본에 거래소 하나밖에 없었는데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드디어 어제 빗썸에서 상장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링크를 살 수 있는 게 더 쉬워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 클레이처럼 링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곧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네. 증거인 거죠. 예. 그래서 클레이를 핸드폰 안에서 휴대폰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하나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 클립이라고 그때 여러 번 네네네. 소개시켜 준 카톡 안에 있어요.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지갑을 통해 가지고 그 클레이는 쉽게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고 받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라인의 링크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갑을 만들고 이렇게 주고받게 쉽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그렇죠.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는 여전히 내수용 서비스고 하지만 일본은 카카오톡 대비 전체 이용자가 4배가 더 많아요. 일본,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다 쓰기 때문에 네. 특히 그런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결제 인프라가 되게 낙후돼 있기 때문에 라인은 이거 가상자산으로 우리가 오히려 라인을 메신저를 더 깊숙하게 생활 영역으로 뿌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라인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내 1위 포털 야후재팬이랑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이버 자회사가 아니라 네이버의 관계사가 됐고요. 라인페이와 이 야후재팬이 갖고 있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있어요. 조조타운이라는 쇼핑몰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쓰는 대중적 서비스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 링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 링크가 얼마까지 오를지 아니면 이게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안 오를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이건 오히려 카카오보다 범아시아 국가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카카오 클레이처럼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이수 부회장이 지난번에 카카오 클레이 얘기하면서 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그 클레이를 쓸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60%가 올랐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요 벌써? 네. 네. 하여튼 이 네이버도 그러니까 이 링크라는 걸 가지고 또 거의 비슷하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보는 입장,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랑 뭐 상당히 큰 전쟁 같은 걸 벌이고 있거든요. 이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게 코인 시장에서도 이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마침 이번에 CBDC 주도권을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에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네이버 입장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음. 특히 국내에서 또 카카오가 많이 또 쫓아와서 이제 거의 네이버를 앞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앞마당인 동남아나 일본에서 음. 이 가상자산이랑 블록체인 시장만큼은 네.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 네.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쪽 시장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냥 보기에는 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네. 글로벌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라인 링크를 아시나요?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코인 거래소 손든 법원 이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눈물 짓는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사실 계속 2달 전부터 네. 그 김치 코인 맵다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이제 8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지금 9월 중순에 특근법 들어가면 네. 거래소들 중에 9할 이상이 거래를 못할 거고요. 국내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한 김치 코인들 네.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네. 그런 분위기가 속속 이번에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법원이 이번에 그 총대를 맨 것 같은데 네.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피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 네.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네. 대뜸 음. 업비트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렇게 내걸었고 이 발행사는 왜 우리를 상장 폐지해? 우리 억울해. 우리 얘기도 좀 들어줘 하면서 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네. 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거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코인을 상폐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가 없다라는 네.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 두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카가 상장 당시 업비트에 제공한 유통량과 달리 코인을 대량 유통했다. 즉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이를 그리고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카 경영진이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를 했다. 이거는 결국 갖고 있는 코인을 업비트에 올려서 비싸게 팔아치우겠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즉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다. 라고 업비트는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론 갑론을박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인을 선정을 해서 이거를 상장시켜서 거래를 만든 거는 업비트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코인이고 경영진이 이상한 거였으면 미리 감별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투자자들도 많고 네. 실제로 이제 여당에서 노웅래 의원이 직접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네. 워낙 또 MZ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 네. 싶기도 한데 최근 이어지는 코인 상폐 관련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잇따라 코인 상폐를 하는데 투자자 보호가 오히려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상폐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장을 시킨 거는 거래소니까 책임은 거래소도 같이 져야 된다. 네. 이렇게 직접 노 의원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고 또 이 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업비트가 그 어떤 정보나 알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라고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건데 근데 사실 업계 다수의 시각은 투자자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업권법 즉 업의 룰을 정한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나 약간 규제 공백 상태가 있는 그렇죠. 시장이죠. 네. 이쪽 플레이어를 직접 규제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업비트는 민간 사업자고 이 코인이 괜찮다 싶어 상정을 했고 근데 이 발행사가 또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고 그래서 상장 폐지한 건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게 업비트의 입장이고 네. 빗썸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드래곤베인이라는 사례인데 예. 비슷해요. 여기도 같은 사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읽어야 될 대목은 법원이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이거를 상장시킨 코인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장을 시켰고 어떻게 유통을 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를 거래소가 감별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 일단 거래소에 상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책임 여하를 떠나서 투자자 보호가 제일 먼저야. 네.
라는 거를 법원이 지금 수차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고 그러면 더 많은 코인 상장 폐지가 잇따를 것이라는 얘기고 당연히 그동안 무법천지였던 김치코인 시장이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네. 앞으로도 그럴지 조금 네. 뭐 9월 중순 되면 이제 뭐 윤곽이 다 드러나 보일 테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예. 게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네. 따라 오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김치코인이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누가 발행했는지 알 수 없는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거듭 얘기하는 건 대기업, 우리가 믿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대기업 코인들 또는 모바일 이용자들이 되게 많은 거. 그런 코인은 사실 여론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대부분 상장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코인들 대부분은 스타트업 수준들이고 네. 대기업 출신 분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는 하나 뭐 지분 관계나 전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사실 네. 되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코인 거래소 손든 법원 얘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한 줄 평으로 한번 좀 제가 들은 걸 가지고 한번 네네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시장 2위인 이더리움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단순하게 주고받는 거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조건이 달성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한 단계 진화된 형태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 등에도 이 기술, 관련 기술이 쓰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도 자체 코인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클레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코인 거래소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코인을 상장 폐지한 게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허용한 거래소에도 부실 코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수호 부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구독자,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마무리 인사를 하시면서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게 투자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네, 김치 코인들 중에서 큰 회사들, 뭐 여행이나 게임이나 콘텐츠 소비나 사실 많아요. 찾아보면 많은데 대기업이 있고 정부가 밀어주는 것처럼 뭐 공공사업도 하고 네, 그런 코인들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특근법 때문에 9월에 한번 쇼크가 올 겁니다. 음, 김치 코인이 무더기로 무너지고 거래소도 상장 폐지되고 거래소들 뱅크런 일어나는데 돈 못 주고 이럴 거예요. 대부분 장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쇼크를 한번 겪으면 기회가 한번 올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선별한 코인을 선별을 해서 아마 9월 말 10월 정도 되면 한번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이수호 부사장님이 얘기한 거 거의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세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청자분들 이수호 부사장님의 말씀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0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소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